생각을 바꾸면 수익이 보인다.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급등을 하고 있고요. 또 많은 종목들이 급락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을 체크하면은 역시 길이 보이겠죠. 자, 오늘도 도움이 되신다면은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길 바라면서요.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일요일 오후 9시에 제가 무료 강연 여러분들 공부방 준비했으니까요. 많은 분들 오셔서 또 좋은 이야기 듣고 가시면은 도움이 될 거다라는 조언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오늘 시장부터 바로 한번 체크해 볼 텐데, 시장 많이 빠집니다. 지금은 며칠 전 1월 18일이었죠. 1월 18일에 지수가 2.6% 정도 밀리면서 마무리가 됐었는데, 지금 오늘도 뭐 그에 비해서 못지않은 정도입니다. 오늘 저가 기준으로는 2.4%. 지금 종가상으로 어떻게 될지 저도 이제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분봉으로 봤을 때는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이렇게 밀리면서 저점을 낮춰가기도 하고, 약간 밑으로 밀리면서 마무리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래도 일단 오후장에 뭐 꼬리 달고 올라갈지 한번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겠지만, 지금 현재 시간 2시거든요. 그래서 2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조금 내려가려고 하는 그런 기운이 더 강해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차트, 제가 이제 뭐 신뢰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던 부분이, 사실 이런 자리가 돌파하고 올라가게 되면은 뭐 오랫동안 상승하진 않더라도 상승의 기운이 조금은 지속이 돼야 되는데 그러질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차트의 신빙성이 떨어져 있다. 그 떨어진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본다면 역시 개인 투자자들이 차트를 그렇게 신뢰하지 않고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게 잘 안 먹혀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이제 그런 분위기들 속에서 지난번에도 이제 11월 달에 차트가 저점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올라오는 것처럼 이번에는 반대로 차트가 위쪽을 뚫고 난 다음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돼서 계속 하락을 할 것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아직까지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 진짜 하락이라고 느껴질 만한 단계는 3000포인트가 무너져야지만 하락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고 의심을 해볼 만한 단계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뭐 하락을 한다라고 보기엔 아직 이르고, 그냥 일단은 조정이다 라고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조정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계속 올라갈 것을 기반으로 해서 떨어졌을 때 올라가는 동안에 생기는 것을 조정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일시 조정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조정이 아니라 하락세의 전환이 될 수도 있는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정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뭐 만약에 앞으로 계속 내려가는 하락세가 나오게 된다면 조정이 아니라 지금이 전환점이 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떨어진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한다면, 지금 미국 시장이 이렇게 뚝 떨어져 버렸어요. 미국 시장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요렇게 아랫꼬리가 갑자기 달렸더라. 올라오다가 아랫꼬리가 달리는 게 좋은 징조는 아니었더라. 코로나 직전에도 아랫꼬리가 이렇게 달리면서 갑자기 하락을 뚝뚝뚝뚝뚝뚝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도 그렇게 나올 수도 있다라고 제가 지난 역발상 투자에서 설명해 드렸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은 좀 현실로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우려하게 되고요. 뭐 그래도 일단은 내려간 이유는 없습니다. 뭐 이유가 없으니까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요. 이유 없이 올라왔으니까 이유 없이 빠지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려갈 때도 이유가 없을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수가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요즘에 이제 시장의 주인은 누굽니까? 라고 하면은 개인이다. 그래서 개미 투자자들이 이제는 시장의 주인이 되었다. 동학개미 승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 입장이죠. 제 강연을 보셨다거나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개인이 이긴 시장은 단 한 번도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그래도 일단 이번에 개인들이 이기는 시장이라고 우리가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이 든다면은, 일단 하락을 멈추게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시장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개인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일단 시장 지수가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도중에서도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순매수가 매우 거셉니다. 1조 7천억대까지 늘어나고 있고요. 외국인들은 1조 3천억대의 물량을 팔아치우면서 이제는 수익 실현을 계속 시켜 나가고 있겠죠. 아무래도 차익 실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개인들의 순매수가 하락을 멈추게 만들 수 있다면은, 저는 진짜 개인들이 이번엔 주도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3000포인트를 지지를 받는지 지켜줄 수 있는지를 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 개인들이 주도를 해서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단합을 해서 개인들이 매수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아직까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는 문제다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오늘 지수가 빠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우리 계좌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 폭락을 하고 있어가지고 뭐 폭락까지 아니더라도 하락을 하고 있어가지고 깜짝 놀라신 분들도 많을 것 같고요. 아침에 비해서는 좀 덜해졌지만 아침에는 33개 빼고는 전부 다 하락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서는 깜짝 놀랐을 겁니다. 코스피가 지금도 100개 빼고는 다 하락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코스닥도 1300개가 넘는 그 기업들 중에서 150개 빼고는 다 하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들고 있는 종목들이 다 파란불 켜고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듭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금화를 미리 하지 않으면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손절할 수 있을까, 정리할 수 있을까, 그게 저는 항상 걱정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시장을 토대로 뭐 하락을 한 번도 느껴보지 않았던 분들, 겪어보지 않았던 분들은 이번 일을 토대로 좀 하락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조심해보는 경험을 좀 쌓아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미리 경험해보셨던 분들은 당연히 현금화 잘 해놓으셨겠죠. 현금화 하신 분들은 하락해도 아무 문제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마 겪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온도차가 극명하게 나뉘고 있을 거예요. 현금화 하신 분들은 아우 현금화를 진작해놓기 잘했다라고 하실 거고, 현금화하지 않은 분들은 진작할 걸 큰일 났다라고 생각하실 텐데, 뭐 소잃고 외양간을 고칠 필요가 있겠습니까? 소위를 잃었으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를 고민해야 되겠죠.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일어난 일을 잘 헤쳐나가는데 신경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일어난 일을 신경을 쓰면서 헤쳐나가기 위해서 시장이 괜찮은가 안 괜찮은가 진단을 해봐야 되는데, 역시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부터 체크해보면 알겠죠. 현대 BNG 스틸 우선주 계속해서 3연상 중이고요. 모비릭스라는 회사가 지금 또 급등해서 올라왔는데 역시나 상장 첫날이라서 이런 일이 발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한가 근접 종목이죠. 지금 19종목이 10% 이상 올라와서 상승하고 있고요. 한가에 근접하고 있는 종목 10개 이상의 종목, 지금 7개 정도의 종목이 10% 이하로 빠지고 있네요. 일단 골드 퍼시픽 너무 급등하다 보니까 빠지고 있고요. 삼양홀딩스 우선주는 제가 눈도 쳐다도 보지 마라 라고 하는 게 이런 일 때문이에요. 상한가 가고 난 다음에 이 고점에 샀다라고 한다면 오늘 아침부터 12%의 폭락을 맞고 출발하기 때문에 우선주는 이렇게 가격의 급변동이 너무 심하다. 그래서 안 하는 것이 초보 투자자분들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투자자들에게도 모두가 이롭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라 SG 이재명 관련주 어제 급등하고 난 다음에 오늘 바로 쏟아져 내려가고 있고요. 세종텔레콤 이제 5G 관련주로 급등하고 난 다음에 밀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인포뱅크도 이제 자율주행 테마인데 뭐 시세를 좀 내려고 어제는 노력했는데 노력하다가 실패하다 보니까 오늘 좀 밀리는 것 같고요. GV 역시나 바닥에서 기어다니면서 잡주스럽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지금은 종목 선별 정말 잘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모든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말하고 있는 것만큼 중요한 내용이 되지 않을까요? 지수가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런 내용은 사실 맞출 수도 있고 못 맞출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 투자의 기본이라고 하는 거 리스크 조심해라, 그리고 종목 잘 선별해라 라고 하는 것을 입을 모아서 다들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맞춘다 안 맞춘다의 개념보다는 그렇게 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유리하니까 이야기해드리는 거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현대 BNG 스틸 우선주 3연상 가고 있는데요. 이런 거 3연상 간다라고 해가지고 급등했다고 좋아할 필요까지는 없어 보입니다. 역시 우선주 끝이 아름답지 않기 때문에 전 잘 정리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려보도록 하고요. KPTU라고 하는 기업도 오늘 상승했습니다. 오늘 급등한 이유가 무엇일까는 없네요. 뉴스가 없습니다. 뭐 또 어디 정치 테마에 엮여 있던지 할 것 같은데, 일단 회사가 어떤가 보니까 회사가 뭐 적자는 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적자는 면하고 있는 것 같고 어느 정도의 수입이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회사 재무 상태도 나빠 보이지는 않고요. 금형 열처리 기업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금속 관련해서 제품을 만드는 부품,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금형을 만드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근데 뭐 올라갈 이유는 딱히 뭐 있어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뭐 일단은 호재가 있던지 아니면 또 정치 테마를 엮였던지 했겠죠. 그리고 지금은 과거에 급등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어서 올라가려고 한다 생각이 듭니다. 이 회사가 이제 자회사가 알루코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알루코라는 회사 때문에 지금은 성장을 해 나가고 있는, 상승해 나가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지난번에 급등할 때는 알루코 요게 급등해서 같이 올라갔거든요. 근데 지금 올라가는 것은 KPTU만 올라가고 있다는 것만 봤을 때는 그냥 N자 반등 같다, 그냥 단순 반등 같아 보이니까, 들고 있으신 분들은 과거에 이렇게 급등할 때 나도 모르게 샀다라고 한다면은 이번에 탈출하는 용도로 사용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모비릭스 상장주입니다.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이죠. 역시나 상장하고 난 다음에 뭐 정보가 별로 없어요. 모바일 게임 관련 게임주라고 생각이 드는데,
실적은 좀 잘 나오고 있네요. 뭐 어찌됐든 따상 올라갔다고 해서 따라붙을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특히나 신규 상장주는 상장부터 비싸기 때문에 볼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려 볼게요. 그 외에 이제 오늘 디자인이라고 하는 회사 지금 계속 이어서 이제 급등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고요. 이틀 연속 상한가에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네요. 이것도 이제 디자인 같은 경우도 어제 급등한 이유가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딱히 없어요. 이것도 이렇다 할 만한 딱히 뭐 상승할 만한 이유는 없었고요. 마스크 관련이라든지 휴대폰 보조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다 보니까 뭐 재료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쪽으로 엮였는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인프라웨어도 지금 오늘 급등하고 있어요. 이것도 이제 모바일 게임 관련주인데 오늘 신규 상장주가 올라오다 보니까 같이 뛰어오르는 것 같은데요. 일단 삼성전자가 키오스크 산업에 진출하겠다라고 해서 인프라웨어가 그쪽에 엮였다고 하는데 역시나 엮였다고 했으면은 좀 강하게 올라가야 되는데 상한가 풀리는 거 보니까 약한가 봅니다. 별로 좋아 보이지 않고요. 영풍재지와 신풍재지 재지 관련주들 다시 한번 뛰어오릅니다. 코로나가 다시 이제 확산이 또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300명대 떨어졌다가 500명까지 다시 또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이런 쪽들 역시나 죽지 않고 다시 한번 뛰어오르게 되는데 그래서 종목을 봤을 때 우리가 떨어졌다고 무서워할 건 아니에요. 우리 지트리, BNT 같은 경우도 무조건 이거를 떨어졌다고 우리가 당장 손절해야 되는가? 일단 어떤 악재가 나오는지 보고 하면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떨어졌다고 무조건 손실을 내고 나온다라는 개념보다는 뭐 아시아 종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겠죠. 떨어졌다고 해서 지난번에 떨어질 때는 계속 떨어질 것 같지만 무서웠는데 결국 바닥을 잡고 자리를 잡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폭락을 했을 때 대처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항상 정신만 차리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제일 중요한 건 급등한 걸 안 잡는 게 먼저인 것 같고요. 오늘 그 외에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이 전부 다 잡주라고 할 만한 종목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다 할 만한 코멘트를 드리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한가를 분석을 해도 볼만한 게 별로 없고 시장도 약간 흐지부지하다 보니까 약간 이제 현금화를 잘 해놓느냐 안 해놓느냐의 싸움이 되는 것 같고요. 추가하면서 제가 함부로 하지 마라 라고 자꾸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시장 밀리니까 종목 그냥 하염없이 빠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추가 매수를 함부로 하게 되면은 지금은 좀 불리한 시장입니다. 변동이 크기 때문에 하락이 어떻게 되는지 시장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를 정확하게 보고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3000포인트 지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 먼저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지금 당장 하락으로 이어질지는 저도 확신할 수는 없으나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고평가인 거. 그리고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거품인 거. 그럼 빠지면은 왜 이렇게 빠지지 하고 무서울 게 아니라 빠질 때 됐다 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빠지면 빠지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준비만 되어 있다고 한다면은 사실 시장은 늘 올라가지는 않기 때문에요. 내려가는 장도 즐길 줄 알아야 되거든요. 즐기려면 현금화를 반드시 하시고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된다. 주식 재밌게 하자고요. 위험하게 해서 여러분들 스릴 느껴가면서 자칫 잘못하면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그런 매매 하지 마시고 그냥 조금 더 안전하게 하면서 재밌게 즐겨보면서 내 재산을 불려나간다면 누구나 좋은 게 아닐까요? 저는 지금 당장 뭐 폭락이 올 거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지만 일단 시장이 굉장히 불안하다라는 것은 여전히 지난 고점 신호 이후로도 여전히 계속 발생이 되고 있으니까요. 수익 나오고 있는 종목들은 잘 현금화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현금을 바로 또 다른 종목 사지 마시고 보유하시면서 좀 지켜보신다면은 추가 매수 타이밍, 신규 매수 타이밍 반드시 나오게 됩니다. 기다리자라는 이야기를 드려보면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문현진 멘토였고요. 시장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매일매일 이렇게 여러분들께 코멘트 드리고 있으니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이렇게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